세 가지 연금들이요,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를 과연 증가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은퇴 전에 돈을 모으면서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세금이 증가되고 또 어떨 때 건강보험료가 증가될까요? 이 부분은요, 연금을 모으는 단계에서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물론 연금 개시 직전에 계시는 분들이나 연금을 개시하는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제가 싹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사나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한테 연금으로 들어오는 재원들이 공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 사적연금이 있죠. 이거를 뭐 1층, 2층, 3층 제도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담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에 층을 하나 더 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월배당 ETF까지 해서 4층으로 연금을 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월배당 ETF는요, 사적연금 내에서도 운용을 할 수가 있고 퇴직연금 내에서도 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이 세 가지 연금들이요,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를 과연 증가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사적연금하고 퇴직연금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퇴직연금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면 우리가 퇴직금이 나오는데 그 퇴직금으로 연금을 받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는 연금을 얘기를 하죠. 이 퇴직연금하고 사적연금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서 운용을 해요. 연금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공적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사적연금도 있는데 IRP를 통해서는 퇴직금을 넣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추가로 더 준비하는 자금도 IRP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추가로 입금해서 운용하는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금에는요, 이제 이렇게 IRP와 연금저축 말고요, 또 기타 일반 연금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기타 일반 연금은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가입을 하실 텐데 이 재원으로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잖아요. 비과세가 됩니다. IRP와 연금저축도 불입한 원금으로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불입한 원금에서 붙은 이자로도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재원들로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이때는요, 각각 적용되는 세율이 모두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기 아래에 표시한 거는요,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이제 IRP에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또 IRP를 통해서 이제 사적으로 연금을 모으면은 이제 나라에서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소득에 따라서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금액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IRP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입금 한도가요,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IRP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원들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원금이 있어요. 두 번째는 퇴직소득세를 아직 내지 않은 과세가 이연된 퇴직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들한테서 붙은 이자가 있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1, 2, 3, 4. 1, 2, 3, 4의 재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모두 달라요. 1번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죠. 그래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내는 세금이 없어요. 두 번째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은 이연된 퇴직금이죠. 이연된 퇴직금은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연금 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소득세를 최고 50%까지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원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원금은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를 납부를 해요. 이건 이제 연령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1, 2, 3번에서 발생한 이자들 있잖아요. 자, 4번에 해당되는 재원들은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다 똑같이 또 3.3에서 5.5를 납부를 합니다. 즉 3번하고 4번은요 연금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번하고 4번이요 연간 받는 그 연금 금액이 1,500만 원까지는 그냥 이렇게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나는데, 이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종합소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종합소득으로 넘어가게 두거나 아니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분리과세는 이제 16.5%의 세금만 납부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월배당 ETF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씩 붙여놨는데요. 이 재원들 모두 운용을 할 때 월배당 ETF로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IRP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요. 미국에 상장된 ETF로는 운용할 수가 없고요. 국내에 상장된 ETF로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크게 운용하는 대상 자산에 따라서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하고 국내 주식이 아닌 다른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또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기타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로 나눠보면요.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은요. 주식 매매 차익하고 이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코버드콜 전략을 써서 나온 프리미엄으로 배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 이외에 주식의 배당으로 이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부분은 과세를 하죠. 그런데 많은 재원이 비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를 일반 계좌가 아닌 IRP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해서 이자를 불려서 그걸로 월배당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특히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외의 ETF들은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에 대해서 15.4%로 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IRP라든지 연금저축을 통해서 운용을 해서 그 이자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요, 이처럼 과세율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IRP 연금저축 절세계좌 활용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IRP와 연금저축 절세계좌를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소득에 비과세 소득은 안 들어간다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연금에서 발생한 소득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면은요, 이처럼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의 범주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즉 이연퇴직금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또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또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그러니까 뭔 소리인가요? 자, 여기서 2, 3, 4번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연금소득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깜짝 놀라셨나요? 퇴직연금하고 사적연금으로 받은 내 연금이 그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금 법령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퇴직연금하고 사적연금은 이렇게 법령에 포함된다고 돼 있지만은 실제 실무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사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매일경제 신문에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공적연금만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의 소득에 포함이 되고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하고 사적연금은요, 연금으로 받아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 이야기인 거죠. 물론 법령을 해석하면은 이 소득들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도 많이 부담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짤 밑에 공적연금 있었잖아요.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공적연금으로 건강보험 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는요, 50%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조금 달라요. 피부양자이신 분들은요,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체 소득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아래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공적연금이 포함이 되는데, 공적연금을 100% 반영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RP라든지 연금저축에 열심히 이제 연금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아서 쓰실 때는요, 연금으로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아까 제가 1, 2, 3, 4 동그라미 쳐드렸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나와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연금으로 받아도 제가 비과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과세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죠.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2순위가 되는 재원은 이연퇴직금이에요. 이연퇴직금을 받을 때는 이제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냈는데 그거를 감면시켜주죠. 그래서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내게 돼요. 이 부분 역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가 않죠. 세 번째로 주는 재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가지고 또 우리한테 연금을 줘요.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건보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4순위는 이렇게 세 가지 재원을 또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 운용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이자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원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게 되죠. 자, 이 경우에도 연금 소득세를 납부를 해요. 역시 이 재원으로 받는 연금 또한 건보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이제 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았을 때 그 연금 재원이 가져오는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책하고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